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임기 후 첫 공식 활동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과 관련한 추궁과 대책 요구가 많았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이 내일 금요일 개장합니다. 야심차게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봤습니다. 20대 남성이 대낮에 초면인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가 불법 사교명에 대한 일제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도 약간 덥겠고요. 이번 더위는 주말쯤에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동풍이 불면서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를 나타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햇볕에 노출된 지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3도, 안동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여성과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대낮에 초면인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도서관 열람실 안으로 10대 여학생이 뛰어들어옵니다. 무언가에 놀라 뒷걸음질 치더니 곧이어 건장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가격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주먹으로 뺨과 머리 등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길 수차례 여학생은 책장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도서관 직원의 제지에도 남성은 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잠깐 그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은성이 없더라고. 그 순간에 여학생들이 도서관 안으로 쫓아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래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쫓아 내려왔는데 벌써 이 남성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학생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300여 미터 거리에 도서관까지 직접 쫓아와 협박한 뒤였습니다. 27살 박모 씨는 자신이 10년 전 졸업한 중학교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도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행했습니다. 박 씨는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대라며 30분 가까이 집요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인사 안 할까 그잖아. 우린 당신이 선배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선배들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왜 자꾸 찾아오냐고요. 하지만 경찰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단순 상해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도 피의자 조사 없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로 마무리 짓는 등 허술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억울하죠. 내 딸이 그렇게 맞았으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바깥 생활하면 불안하죠. 그런 사람을 만날까 봐. 또 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재판을 거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대로 종결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가해자와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 가족은 매일 여학생의 무사 귀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연 28%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해서 음성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상북도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3일자로 개정 발의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캐피탈 같은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를 연 27.9%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연 25%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종전에 비해 7%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이 이상 받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경북도 내 대부업체가 최근 214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등록업체의 음성화와 대출 거절을 미끼로 한 불법 대부 행위 조짐이 높아지자 경상북도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한도액을 넘어 터무니없는 금리를 받는 것이 주 단속 대상이지만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받는 행위, 돈을 갚으라며
폭행, 협박, 심야 방문하는 불법 채권 추심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고 신속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과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종합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사규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피해액에 대한 권리 구제도 적극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임기 후 첫 공식 활동으로 대구시교육청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오갔는데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과 관련한 추궁과 대책 요구도 잇따라서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하기도 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대구시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지만 교육 복지를 포함한 교육 예산은 대폭 줄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방정부가 다 감당하기에는 아까 이렇게 세수 부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교육감들 의견 동의하겠네요. 다만 대구도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세수 부족에 의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다른 재원을 끌어오도 이 부분을 메꿔주지 않으면은 정말 교육 현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데 따른 조치와 교육 수도에 걸맞는 교육 성과,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우레탄 트럭이 과연 얼마나 조사가 됐는지 그 조사 결과 그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어떤지를 시민들에게 좀 공개를 해주시고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교육수도라고 자랑할 때 뒤처진 또 가난한 그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우리는 이래 한다. 그거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구는 공교육이 진짜 잘 돼가지고 우리는 사교육비를 이렇게 줄이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 통폐합과 이전 등을 추진하는데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정비와 예산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이죠. 서문시장이 내일 밤 야시장의 첫 선을 보입니다. 무려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0팀의 상인들이 뽑혔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야시장 상인도 기존의 시장 상인들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한창 준비에 바쁠 이들을 권윤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허지선, 지현 자매는 내일 개장하는 서문시장 야시장 상인으로 뽑혔습니다. 시민들에게 선보일 요리는 감자튀김. 들고 다니면서 시장 구경을 할 수 있게 감자튀김을 컵에 담았고 손님이 입맛대로 소스와 토핑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료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선택하게 되었고. 언니 지선 씨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야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들을 사로잡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외국인들도 쉽게 와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영어랑 중국어 메뉴판도 다 준비하고 또 외국 회사 다녔으니까 또 이제 했던 그런 것들 다 이용해가지고 밑거름을 만들어서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뽑힌 상인들은 80개 팀으로 먹을거리가 65팀, 나머지는 장신구 등을 판매합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문을 닫던 기존 상인들도 덩달아 함께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어 불야성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이 열 것 같아요. 네, 저 안에도 옷가게 하고 좀 하기 싶어요. 어머님도 계획 있으세요? 우리도 지금 시간만 되면은 아니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계획 중인데.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여름엔 저녁이 차라리 시원하니까 그때 사람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저녁 7시 개장식과 함께 첫 선을 보이는 서문시장 야시장이 대구 명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칠곡군 외관읍에 매월 소액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년 전에 7곳에 불과하던 착한 가게가 이제는 100곳을 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칠곡군 외관읍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 권용호 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지역 자활센터에서 2년 동안 도배 기술을 배워 자립했습니다. 5년 전 창업한 권 씨는 그동안 받은 도움을 갚고 싶다며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 분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이웃을 위해서라면 제 힘이 닿는다면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외관읍에서 9년째 안경원을 운영하는 양원창 씨도 이번에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칠곡군 소외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어서 이들을 포함해 외관읍 소상공인 22명이 한꺼번에 착한 가게에 가입하고 정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2년 전 외관읍 착한 가게는 불과 7곳이었지만 115곳으로 늘어나 칠곡군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좀 손쉽게 편안하게 도와주실 수 있고 정기 기부를 통해서 이웃사랑 성금이 지속적으로 모인다는 면에서 굉장히 건강한 기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개인 기부는 전체 기부의 70%, 한국은 40%에 그칩니다. 늘어나는 착한 가게가 개인 기부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북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 수출은 39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 수출은 무선 통신기기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까지 33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포항시의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대기업과 일본 업체를 제치고 대형 국비 지원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교설 기자입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가 아변기계를 통과하자 원하는 크기와 무게, 강도를 갖춘 철강 제품이 생산됩니다. 그냥 3D 그래픽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가상현실과 3D 그래픽을 이용해 기계의 마모율을 예상해 정비하고 사고 위험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포스코와 SK텔레콤이 도입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정부의 RCT 융합 실증 확산 지원 신규 과제로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경쟁과 일본과 유럽에서의 제조 삼성형 경쟁력에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에서 특히 이 사업은 지방비가 70% 이상 투입되어야 하는 일반 국책 사업과는 달리 100% 국비로만 사업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가 발굴한 강소기업의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이 오늘 같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도로 포장용 아스콘을 만드는 포항의 한 업체도 강소기업 선정 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아스콘에 비해 내구성이 3배 높은 고강도 아스콘과 저소음 아스콘을 개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흡착시켜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제품까지 출시했습니다. PM을 활용한 그들 제품 개발이나 기술력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포항시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포항시가 선정한 강소기업들이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포항시는 올해 1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UN NGO 컨퍼런스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세계 1,500개 NGO가 참여해 빈곤과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NGO 컨퍼런스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경주 액션 플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계 시민 정신에 입각한 평생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All people, regardless of circumstances, should have access to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that help them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또 전 세계적인 군비 축소와 교육 예산의 확대, UN 교육의 날 제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제시되었습니다.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s going to be the way forward because our world and most of the challenges we are facing are deeply interconnected. 지난 4월간 펼쳐진 UN NGO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1,500여 개 NGO가 한자리에 모여 전쟁과 빈곤,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각국의 NGO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48개의 워크숍이 열려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지난 4월 대구의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고 경북 건설 수주는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3,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3% 늘었는데 민간과 공공건축 부문이 모두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은 1,5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6%나 줄었는데 민간과 공공건축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집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모의평가로 11월 17일에 치르게 될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이 진행됩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두 번의 모의평가를 통해서 수능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며 문제의 질문 요지 파악과 시간 관리에 특히 유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대학교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 요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홍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만큼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대 교수 4명은 이에 앞서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고발 예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체납사업주 330여 명에게 납부 독촉과 고발 예고를 통해 양심 회복의 기회를 먼저 주고 고액 체납의 경우에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고발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체납을 해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불량 체납자들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7회 대구 꽃박람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소풍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구 꽃박람회는 1층 전시장과 야외광장, 하늘정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000제곱미터에서 다양한 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꽃을 예술로 승화시킨 전문 전시회와 함께 15개 원예협회와 플로리스트가 참가하는 대형 화훼 조형물 경연대회가 열리고 생활꽃꽂이와 도시농업 특별관 등 시민 참관 행사도 마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딴 해군 함정인 대구함의 진수식이 오늘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에서 열립니다. 대구함은 3,000톤급 최신의 차기 호위함으로 12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유도탄과 함포, 어뢰, 3차 탐색 레이더가 장착돼 있습니다. 대구함은 지난 1994년 10월 3,200톤급 구축함인 대구함이 퇴역한 뒤 22년 만에 다시 대구의 이름을 달고 부활한 군함입니다. 오늘 진수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부부와 지역의 인사들이 참석해 대구함 함명 선포와 진수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구미시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태국과 싱가포르의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110여 건 4,100여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통해 51만 달러의 현지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LED 조명 제품과 블랙박스 관련 제품, 화장품 등 기업별로 단체 상담을 했고 현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제품의 기술력을 설명하는 등 제품 특성에 맞는 바이어 매칭에 주력했다고 구미시는 설명했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를 나타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햇볕에 노출된 지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자외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11도, 대구 1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29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10도,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이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2도, 경북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이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